부동산 경기 시점입니다.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보겠습니다. 건물 투자도 홈런? 이승엽은 알았다. 이승엽 전 감독 얘기군요. 건물 투자 홈런 쳤나요? 그렇습니다. 이 뚝섬역 사거리 코너에 있는 빌딩인데요. 아하. 이 이승엽 전 국민타자이자 전 두산 베어스 감독, 네. 현 요미우리 코치의 이 성수동에 있는 빌딩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최근에 또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유인즉슨 2009년에 293억 원에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네. 이 부동산 플랫폼 추정 시세 기준 1,167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더 이 올랐군요. 12월엔 더 올랐어요. 네. 1,221억 원으로 올랐죠. 네. 4배 이상 뛴 겁니다. 네. 예. 와, 2009년에 293억 원에 샀는데 네. 4배 이상 뛰었군요. 근데 이 293억 원 중에 채권 최고액이 116억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보통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으니까 한 200억 원 가까이 현금을 베팅을 한 거죠. 이 지금 요 지도에서도 나오는데 네. 이승엽 감독의 건물이 요 뚝섬역 사거리 여기거든요. 네. 근데 요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바로 가깝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도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시세가 4배 가까이 뛸 정도로 이미 19년 전에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성수동, 이 뚝섬, 이 동네가 그렇게 정말 뜰지 몰랐는데 그랬죠. 굉장히 우리 이승엽 국민 타자 이승엽은 역시 빌딩 투자도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성수동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쁜 카페 음식점뿐만 아니고 사람들 줄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자체가 그때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가봤던 것 같아요. 이 성수동 거리를 가봤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아는 성수동은 옛날에 보통 공장, 그런 어떤 중소형 공장들이 많은 그런 중공업 지역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때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지금은 더 바뀌었어요. 예, 좋은 카페도 많이 생기고 네. 또 특히 이런 공장을 갖다가 카페로 개조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우리 이 MZ 세대들이 거의 이제 성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선호하는 상권.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불린다고. 제가 아직 사실 브루클린을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브루클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승엽 국민타자 이승엽 씨 외에도 원빈, 권상우, 하지원 등 이 스타 배우들이 잇따라 이 주변에 빌딩을 매입을 해서 네. 약간 좀 화제가 되고 있고요. 빌딩 투자계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네. 근데 이 성수 상권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재개발도 지금 활발하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아파트 준비 중인 곳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이 성수동 어떤 그런 상업 지역뿐만이 아니고 재개발도 굉장히 꾸준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드디어 최근에 약간 좀 닻을 올리고 이런 어떤 본격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란 곳입니다. 네. 이게 어디냐면 한강변 위쪽에 성수동 한강변 바로 위쪽에 길게 늘어진 어떤 그런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중공업 지역, 낡은 공장들이 많은 그 지역을 말하는데 총 화면 이제 지도 나오네요. 만여 가구가 이게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에서 총 만여 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네. 일단 1지구가 가장 크죠. 예, 요 지도에서 보기에도 크기상으로 가장 크고 네. 이 서울숲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지구가 가장 약간 좀 관심이 많고 되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지역인데 일단 지금 현재는 1지구랑 4지구가 먼저 순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먼저 4지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대우가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롯데건설과 맞붙을 것 같습니다. 최대 65층으로 1,440여 가구 정도 생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성수 1지구는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조합 내 갈등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현대건설과 GS가 아마 입찰에 참여해서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지구와 4지구가 먼저 가고 있고 2지구와 3지구는 좀 1지구와 4지구보다는 좀 천천히 가면서 이 전반적으로 마녀 세대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요 성수 재개발이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 10,000세대의 아파트가 이곳에서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요즘 집값 양극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명품 가방보다 싼 아파트가 등장을 했나요? 칠곡이 어디냐면 경북 경북. 칠곡군이에요. 네. 예, 이 칠곡에 있는 성재 아파트라는 그런 단지인데 네. 전국에서 원래 가장 싼 아파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32제곱미터 이게 방 하나에 그 거실 하나 있는 그 소형인데 네. 지난달 최근에 1,100만 원에 매매가 됐다 그럽니다. 매매 가격이 아파트 한 네. 채가 1,100만 원이었고요. 전국에서 가장 싼 그런 그 매매가죠. 네. 예, 이 1,100만 원, 이 압구정 현대 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가 지난달 전용 150m가 85억 원에 거래가 됐대요. 네. 그러면 이 계산해 보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 팔면 이 경북 칠곡군 성재 아파트를 773채를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성재 아파트 총 576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소형이랑 그다음에 그 방 2개짜리 소형 이렇게 이제 구성된 단지인데 576세대니까 압구정 이 신현대 8차 하나 팔면 단지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세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세종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인다고 해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업무 보고 때 좀 이 세종의 그 집무실이나 어떤 그 국회의사당이 내려가는 거를 그러니까 분원을 만드는 걸 서두르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전담 조직도 출범이 되면서 이 속도전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청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중에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나 그 대통령 국회 세종의사당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설계 공모를 추진을 합니다. 지금 지도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이 지도에도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대통령 기록관이고 네. 이쪽이 정부 세종청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그 원수산이라는 200m짜리 산이고 이쪽이 그 전월산이라는 약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이쪽에 이제 그 이 원수산 기슭의 세종 집무실 그리고 전월산 기슭의 이게 국회 세종의사당 네.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이제 국가 상징구역이라는 네. 계획인데 이제 상반기 중 이제 본격적인 설계 공모에 국제 설계 공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행복청의 계획은 2030년에 일단 그 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부터 이 들어설 요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네. 이 대통령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1년 정도 빨라질 그래서 수도? 예, 네. 2029년 한 8월 정도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아파트값 이제 드디어 이 세종의 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의 분원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 기대감에 세종 아파트값이 꿈틀대면서 그 지난주로 9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올해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그러면 세금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장될지 아닐지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넉 달 남았는데 검토 중이네요. 지난주에 원래 발표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 정부가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보통 그 작년 재작년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지금 4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안 들어갔는데 이게 내가 지금 파는 계약만 하면 끝이 아니고 그 잔금까지 치러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 고려하면 2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양도세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못 치르면 그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아직 지금 결론이 안 내려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다주택자에게 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그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는 이 면제해주는 혜택을
지방광역시는 제외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하나 있고 세컨도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면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럼 예, 여기서 예. 마지막 질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입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살까요? 아까 세제 혜택으로? 예, 네. 말씀드린 마지막에 이제 급하게 말씀드린 얘기인데 음. 경제 성장 전략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워낙 주택 가격도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나 이 종부세 혜택을 줄 테니 추가로 사라. 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안 살 것 같다입니다. 네. 예. 이유는 대출 세금 규제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세금 규제는 이 혜택을 줬지만 대출 규제는 여전합니다. 다주택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 샀어요. 그런 경우에 추가 대출 안 나옵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혜택을 바꿀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 워낙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길게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과연 다주택자를 과연 지방의 주택 가격이 오를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선택을 할지 이거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회의적이고 의문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전해드렸습니다. 김경기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